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남희준님 사연인데요. 유난히니까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소개팅 남 역할을 하고 사연자님 역할을 유나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저는 대학원 다녀서 연구실에만 있어요. 아, 그럼 쉴 때는 뭐 하고 지내세요? 연구실에서 일 끝나면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유나님 뭐 그래도 대사를 그냥 유나님은 어때요? 이 대학 생활하면서 네. 뭔가 많이 활동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딱 그 학업에만 집중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소개팅 대화였었을 때 네. 뭔가 더 할 얘기가 사라질 때가 있잖아. 지금 우리가 네. 상황을 짧게 했지만 네. 유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하면서 대답이 오잖아요. 그럼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꼬리 질문을 한 두세 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거나 그 상대가 할 말이 없어도 네. 또 무언가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질문이 만약 생각이 안 난다 하면 리액션을 잘 해주면 상대가 또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럼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최근 연구실에서 사이 방송을 자주 듣고 있는데 저도 고민이 있어서 보내요. 지난 주말에 친한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줘서 만나게 됐어요. 20살에 소개팅을 해보고 너무 오랜만에 했던 소개팅이라서 솔직히 긴장을 했어요. 유나님은 소개팅 경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몇 번 있어요. 그럼 그때 좀 긴장을 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그래도 주선자가 얘기해주면 편안하게 갔다 와야지 이런 거예요? 긴장을 그래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긴장돼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낯선 사람을 만나서 모르는 장소에 가서 가는 게 긴장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속에다 보면은 서로를 조금씩은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소개팅을 했었을 때 미리 좀 연락을 하고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장소랑 날짜만 정해놓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장소랑 날짜만 정하고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야 그 사람이 딱 만나자마자부터 어떤 사람인지 또 알 수 있는 거고. 그 호기심이 증폭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게 있겠네요. 네. 그럼 제가 또 사연 계속 읽어드릴게요. 다행히 괜찮은 분 같아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카페도 갔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말할 거 정해놓고 나갔는데 대화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잊어버렸어요. 소개팅 나온 저보다 2살 연상인데 잘 맞춰주시고 리액션도 좋으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이게 뭔가 안 좋은 소개팅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소개팅 나오면 또 맞춰준 분위기를 느꼈던 거니까. 서로. 그리고 또 희진님이 얘기해 주신 게 분위기를 잘 만들고 싶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지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질문을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재미가 없을까봐 단답으로 말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소개팅 하다 보면 뭔가 대화가 잘 돼가다가도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네. 뭔가 어색한 침묵.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침묵을 좀 어색해하는 편이라서 그 침묵 동안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해두고 아무 질문이나 던져요. 그러면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센스 있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이 어색한 침묵 동안 뭐 이게
초로 치면 별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웃기로도 뭐 한 7, 음, 8초일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막 재밌게 센스 있게 해서 유난히 막 웃거나 분위기 또 괜찮아졌다 나 말해야지 뭐 이러는 걸 느낀 적 있을까요? 둘 다 어색함을 느꼈을 때 오히려 뭐 침묵 괜찮으세요? 저희 아무 말이나 해볼까요? 뭐 이런 아, 식으로 가볍게 던지면서 다시 이야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가 좀 통한 거네요. 네, 네, 그쵸? 저는 근데 소개팅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어색한 자리가 있으면 네. 사진첩을 꺼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네. 이렇게 대화하다가 안 되면 히든 카드가 사진첩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림 좋아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이 사진첩을 꺼내면 뭔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대화만 하려다 보면 분명히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써야죠. 근데 맞아요. 그게 휴대폰 안에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팁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만나고 와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괜찮은 분이라서 제가 말이 더 안 나와요.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괜히 말 실수할까봐 걱정되어서 텀을 주고 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이상하죠. 이게 좀 궁금해요. 첫 만남 때는 조용했던 사람이 네. 다음 만남 때 이제 뭔가를 준비해 오던 것처럼 막 말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좋은 건지 첫 번째 만남의 기조대로 네. 나는 말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원래 친밀도가 조금 생기면 이 입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편해졌다고 생각 들 것 같아서 말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색함이 있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조금 이렇게 판별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사람은 관심 없는 이야기구나. 네. 원래 말을 던지잖아요. 소개팅이어도 네. 서로의 표정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관심이 없는 얘기면 그 사람이 단답으로 대답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얘기 할 때는 나도 웃게 되고 그 사람도 웃게 되고 그쵸. 그러면 이런 얘기는 좀 더 많이 해도 되겠다. 아니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각자의 성향을 좀 더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애프터가 성사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조금은 그래도 더 알아보고 싶다는 게 명확한 거니까 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서로에 대한 이성적 가치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상형 네. 아니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네. 영화를 좋아하는지 네. 이런 것들도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좋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윤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프터에서 어떤 질문들을 좀 받거나 한 게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게 있다면.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면 밸런스 게임 같은 거를 조금 준비해 가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귀엽지 않을까요? 분위기도 환기시키면서 네. 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MBTI도 물어보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네. 알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고 나서 이 다음 단계는 뭐예요? 친구들이 조언해주면서 네. 너 이런 얘기 해봐 하면서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20대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 세 번째나 네 번째 만났었을 때 이제 연애를 결정해야 되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시그널을 보내야 될 때가 오잖아요. 네. 뭐 고백까지는 아니어도 표현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뭔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오프닝에 술집을 간다던가 네. 좋은 바를 간다던가 분위기 있는 곳을 갈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는 뭐 가볍게 밥만 먹고 네. 카페에서 대화 나눴고 두 번째는 뭐 그냥 산책을 한다던가 이래도 세 번째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 연애를 결정짓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면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는 시간? 좀 뭐 이런 모습들이 좋게 느껴졌다든지. 그러니까 두 번의 데이트가 있었으니까 데이트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런 조금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었던 식당 괜찮았어요? 네. 아니면 우리 뭐 산책했었는데 그때 어땠는지. 네. 아니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뭐 저 여기도 아는데 뭐 다음에 같이 가자라든지. 뭐 삼청동에 예쁜 카페 있어요. 네. 혹시 주말에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또 분명히 눈치를 챌 테고. 그쵸. 나도 조금 더 시그널을 표현해도 괜찮은 거를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세 번째 만났는데도 그걸 모른다면 좀 이상한 거고. 네. 맞잖아요. 왜냐면 소개팅이란 자리가 목적이 연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썸이랑은 좀 다른 게 썸은 뭐 그냥 지인이었다가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뭐 연합 뭐 동아리라든지 대외 활동하다가 만나서 알아가는 단계인데 소개팅은 우리 다 연애에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도 그 사람은 또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럼 제가 사연 마지막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사연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났을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이상하죠. 잘 보이고 싶은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니 전공이 전혀 달라서 어려워 보일 것 같고 연구실에만 있어서 취미도 없고 친구들도 자주 안 만나서 할 이야기가 생각보다 없어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편하게 일상적인 거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렵네요. 분위기를 풀어주는 질문이나 대화의 팁이 있을까요? 음식, 영화, 여행가, 취미 중 뭐가 괜찮을까요? 그리고 편해지고 나서 어떤 대화를 자주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좀 약간 겹치는 것도 있긴 해요. 네. 그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소개팅 남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걸 거예요. 뭐 우리가 소개팅 나간다고 막 다 준비된 것처럼 그쵸. 뭐 이야기 보따리가 한가득이거나 그런 거 막 아니죠. 유머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조금은 긴장하고 어떤 얘기가 잘 맞을까 고민하는데 그거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쵸. 소개팅에서. 근데 이게 있을 것 같아요. 호감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르죠. 유나님은 호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호감이 없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소개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뭐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호감이 없을 땐 좀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진짜 내 얘기가 뭐 재미없더라도 그냥 내 일상 얘기라든지 좀 시시콜콜한 네. 얘기들. 아니면은 뭐 그 사람한테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친구적인 느낌으로 많이 방향을 잡을 것 같고 호감이 있으면 뭐 인생 영화라든지 또 엄청 내가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토크를 나눈다든지 분명히 맞는 게 하나는 있을걸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대중적인 게 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사람과 나의 코드를 찾아가는 거군요. 네, 그 코드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딥하게. 그러면 지금 20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라든지 이 주제는 뭐가 있어요? 유튜브예요? 아니면 뭐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아니면 뭐 요즘 아이돌들이나 뭐 이런 한류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한류에 의외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차라리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뭐 드라마나 음식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거는 영화, 드라마, 음식이네요. 그쵸? 거기서 또 정하라면 음식. 그쵸? 일단 뭐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그러면 뭐 한식이라든지 일식 나올 네. 테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 얘기해야 되고. 싫어하는 음식도 얘기할 수 있죠. 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디저트 얘기도 한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할 얘기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게 있을 것 같아. 남자분들은 또 모르거든요. 근데 그럼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뭐 던질 거 아니에요. 대화 거리를. 던졌는데 상대가 관심이 없대요. 상대가 디저트 안 좋아한대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 남자들 그러면 중에는. 이제 스탑. 그럼 이건 어때요? 남자분이 이제 유나님의 전공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전공마다 보는 건 다 다르니까. 네. 어떤 분들 문과인 분들은 공대라든지 네. 뭐 이런 전공을 만나면 또 궁금해하는 거고 그리고 뭐 공대인 분들은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면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주시는 편이에요? 저는 무용을 사실
딥하게 궁금해서 뭔가 나한테 질문한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음. 조금 내가 하는 무용은 뭐 한국 무용이고 이거 막 탈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저런 춤들이 있다. 아,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정도에서 좀 한 단계만 넘어가는 네. 정도를 이제 그 소개팅 하는 분한테는 말해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님은 대학 원생이기 때문에 연구실에 많이 있어요. 네. 활동 범위가 넓진 않아요. 네. 잘 보면 20대 분들이 캠퍼스 생활을 하면 넓진 않아요. 그쵸.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건 방학 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하나의 킥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랄까, 이 사람과 내가 3-4시간 동안 떠들어도 재밌을 만한 대화. 첫 번째 만났을 때 남자분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던 그런 카테고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연자분이 좀 깊이 토크를 시도해 보면은 또 대화가 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대 때 제가 기억하는 게 3-4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거요? 미래에 대한, 아, 내 꿈에 대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서로가 알아가는 단계일 때 제가 그때 드라마 PD를 꿈꿨었거든요. 네. 그러면 드라마 PD가 왜 되고 싶은지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떤 PD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 항상 머릿속에 있잖아. 네. 그럼 그 얘기를 하면 그때는 뭐 썸녀라는 말이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또 얘기해주고 나도 물어봤던 것 같아. 너는 이제 뭐가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이 있었는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쵸.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있는 거니까. 음, 근데 이 대화가 되게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딱 한 번 하고 나면 친밀도가 그 전보다 한 3-4배는 올라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제 어색하지가 않아. 왜냐면 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줬고 나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20대 한정 요 20살부터 25살까지는 무조건 먹힐 것 같아. 맞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하면서 가치관도 알아보고 이야기도 더 있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얘기를 짧게 해드렸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좀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팅에서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일단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맞아요. 유나님은 긴장할 때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뭐 소개팅 자리가 아니어도 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뭐 물어봐도 단답으로 할지 아니면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세뇌를 시켜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아 그렇게 네. 약간 마법의 주문처럼 네. 딱 하는 거군요.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그냥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아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세뇌를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안 좋아하면 어때? 라고 그냥 자신감 있게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너무 깊이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가볍게 네. 소개팅을 나가는 게 네. 이게 덜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뭐 잘 보이려고 하고 네. 일단 옷도 더 꾸미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남자들도 20대 때는 머리도 좀 만지고 원래 친구들 만날 땐 안 입던 옷도 꺼내 입고 제가 그러니까 썸을 탈 때 그게 있었어요. 항상 옷장에 이 옷을 입고 나가야겠다. 그런 옷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뭔가 뭐 그 계절에 맞는 옷 중에. 네. 그러면 그거 입고 가면 근데 너무 옷에 딱 몸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멋은 있는데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뭐랄까 좀 그 잡아주는 옷이어서 그랬던 건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색한 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 막 그러니까 막 자꾸 어색하거나 긴장하고 있는데 나 괜찮은 척 하다 보면 더 긴장하는 것보다 저는 뭐 이거 소개팅 오랜만에 와서 좀 긴장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도 분명히 자기 마음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나도 긴장하고 있었다.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주면 그때 이야기가 풀려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사연자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분명히 다음 단계에서는 소개팅 남한테도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연구실에서만 있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이 만나는 게 재밌구나. 너무 귀여워 보일 것 네,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소개팅 남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채워 넣어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매주 막 활동적으로 해도 이야기 보따리가 넘치진 않아요. 그쵸. 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요. 요나님 또 일단 수업을 들어가는 거고 수업 없을 때는 뭐 배우고 싶은 걸 배우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데 우리가 뭐 맨날 여행 가듯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집 근처에서 놀 때도 있고 아니면 그쵸. 뭐 사람들이 자주 아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조심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면 서로가 좀 불편해지거나 이게 이 소개팅이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나 가정사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피해야 될 질문. 지난 연애 때 왜 헤어졌는지. 아, 맞아요. 그런 거. 그리고 몇 명 만나봤는지. 네. 그런 거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근데 한 두세 번째면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정도는 그거는 괜찮죠. 네, 기간 그 정도는 정도는 괜찮을 괜찮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알아야 되는 네. 게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소개팅 났다 그러면 대부분 좀 의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게 한 3, 4개월 만에 나왔거나 네. 한 2, 3개월 만에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소개팅 네. 나온 거라면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죠. 왜냐면 20대니까 충분히 누군가를 만나야 될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좀 피해야 될 게 너무 그 뭐랄까 개인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었을 때 그 개인적인 질문이라는 게 가끔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팁을 드리자면 소개팅이든 썸이든 알아가는 단계인데 이런 행동하면 좀 이렇게 식을 때 있잖아요. 그쵸. 너무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이미 연인인 것처럼 집착하거나 그렇게 좀 구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아? 네. 톡 왜 안 받아? 이런 네. 거거나 아니면 누구 만나고 있다 그러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귀고 나서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 그쵸. 근데 썸일 때나 소개팅일 때는 내가 왜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뭐 선배들 만나요. 직접 말해주는 건 괜찮은데 그 상대가 원하지도 않은 거를 계속 막 물어보면서 그쵸.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사연자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구나 소개팅은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다만 내가 마음에 든다면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말을 많이 걸고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소개팅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 4번, 5번, 뭐 많이 네. 만나도 5번 안에 결정을 짓잖아요. 그쵸. 여기서 어떤 분들은 한두 번 만나고 진짜 호감을 표시하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3번, 4번, 5번까지 더 만나면서 네. 조금 더 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언들대로 해도 좋지만 내가 어느 정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소개팅 했었을 때 나의 주관, 난 이런 가치관. 그래야 지금 소개팅이 어색하게 지나가거나 잘 안 돼도 다음 소개팅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럼 유나님은 이 사연자님한테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원래 말이 별로 없는 편인데 막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냥 본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을 때 상대방도 가장 호감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연애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그쵸? 것 같아서 저도 뭐 덧붙였고요. 유나님이 그럼 우리 마지막 마법 고민 해결책 한번 열어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가능성을 열어두어라. 그럼 이거 해석 한번 해주세요. 또 소개팅이
한 번이 끝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9월, 10월까지는 네. 대학원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어야 돼 해서 내가 막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개팅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져. 그쵸. 그리고 매력이 반감될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친구들한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소개팅하는 상대한테는 이 모습을 다 못 보여주기 때문에 네. 막 갑자기 너무 보여주려고 해도 이상한 거고. 음.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제일 잘 맞출 수도 있지만 또 소개팅이라는 거는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20대 때는 소개팅을 두세 번 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조언을 듣고 대화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희주님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